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예, 추세 추종 전문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은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을 분석하려 하지 말고, 파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도 제가 장전 시황을 올려드렸고, 제가 어떤 관점에서 또 시장을 파악하고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최고로 비관적일 때이냐?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모른다입니다.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을 어떻게 매일매일 주목하면서,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지나고 보면 알 수 있는 비관적일 때를 좀 잡아갈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자, 그렇게 본다면 단기 또 중장기 추세의 상승 변곡점, 이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주목해야 하는 관전 포인트, 중국 이외 지역의 신속한 억제가 필요하다. 예, 노력은 전개되고 있다. 그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 나오고 있죠. 그리고 추세와 수급, 오늘 수급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추세, 예, 방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온탕, 냉탕을 번갈아 가면서 오락가락 하면서 지금 방향성이 없는 증시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요 국가의 경제지표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추가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장전시황 오늘도 올려드렸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는 이 확진자 급증 어디에요? 미국 금리 인하의 긍정적 기대를 뒤집으며 변동성 확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밑에 자, 전세계 코로나19 대응 감세 등 긴급 재정 지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중국 외에 감염자가 가장 많은 한국에서 미국 의회는 83억 달러의 추가 예산안을 가결. 이탈리아도 만만치 않죠, 지금. 이탈리아는 75억 유로의 긴급 재정 지원 대책을 설정. 그래서 블룸버그에 의하면은요, 전 세계 관련 재정 규모는 540억 달러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EU 가입국이 경기 부양책 도입 시 재정 규율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런 부분도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밑으로 뭐 국제금융협회에서 2020년 세계 미국, 중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이거는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죠.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 전해드렸고, 또 중국 상무부에서는 일시적이다. 아직도 일시적이다. 소비 수요와 무역은 양호하다. 이런 긍정적인 또 언급을 했는데, 이것을 마냥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2월 하순부터 노동자의 직장 복귀가 시작되는 동시에 소비 회복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외 시각은 이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직장에 복귀하면서 다시 확산될 거 아닌가? 확산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시각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상무부에서 좀 긍정적인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결국 중요했던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뒤집어졌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산업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커진 거죠. 자, 그 부분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제가 기준을 제시해 드렸어요. 기준. 기업 실적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에 의한 외바닥 반등 구간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중국 이외 지역에서의 확진자 증가세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앞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국에서 확진자 증가는 나타날 것이고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기는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억제력이 되겠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뉴스 보도 내용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미국 확진자 현황인데요. 아침에 200명이 안 넘었던 것으로 나왔었는데 한국 시간 오전 11시 기준이라고 합니다. 215명으로 조금 더 늘었네요. 그리고 이 지역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죠. 퍼져나가고 이 확진자는 증가 나타날 거예요. 증가. 근데 이게 부정적이죠? 부정적이지만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한국에서처럼 슈퍼 전파지 그런 변수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관리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증시 하락 끝자락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의견은 아직 변함이 없다라는 점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해서 제가 기준 야간 선물 하락 감안하면 야간 선물이 5.15포인트 하락 마감했어요. 야간 선물 1포인트 하락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로 환산을 해보면 약 한 8포인트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8포인트. 그럼 5.15포인트 하락했으니까 몇 포인트 정도 영향을 받겠어요? 40포인트 이내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어제 전일 코스피의 종가 2085포인트에서 마감을 시켜놨죠. 그럼 4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다면 2045포인트 부근 출발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시초가는 2050포인트 부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미국 나스닥 지수 선물이 7시 개장하면서 한국 시각으로 소폭 반등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수급을 주목해야 하고 주목을 했다라면 오전부터 외국인 기관 수급이 매우 비우호적이었다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시죠? 그러면 지금의 2050포인트 야간 선물 하락 마감한 것보다 좀 덜 빠져서 잘 버티는 것 같지만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전 시황입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올려드린 거예요. 2020포인트 이하로 밀리지만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마무리를 해드렸어요. 오늘 2020포인트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저녁에 나오는 지표, 중요한 지표가 있죠. 고용 동향 보고서. 제가 구매 관리자 지수, 서비스업, PMI 지수, 밀접한 것은 좋게 나오면 긍정적이긴 하지만 또 안 좋게 나오면은 부정적이긴 하지만 직접적이고 밀접한 면에서는 좀 덜하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고용 동향 보고서, 생산자 물가 지수, 소매 판매 및 산업 생산 이런 지표가 한국에 더 밀접하고 중요한 지표입니다라고 이번 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거래하시는 증권사 보시면 다 제공이 됩니다. 오늘 한국 시각으로 22시 30분이에요. 22시 30분 비농업 부분 고용자 변동 수치가 나오는데 예상치는 17만 5천 건입니다. 이전치가 22만 5천. 예상치가 이전치보다 좀 안 좋게 잡혀 있죠. 예상이. 근데 이 예상을 크게 하회하지 않고 예상치보다 오히려 좋게 나온다면 다음 주 월요일 또 지금 이제
밤에 개장되는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쵸? 지금 나스닥 지수 선물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지금 상황은. 하지만 개장하고 나서 또 이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변동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결과 미국 증시 마감하는 것, 또 유럽 증시 마감하는 상황 제가 주말에 또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주말에. 월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장전 시황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의견, 시황을 보는 눈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 토마토 때서부터 저를 봐오신 분들이라면은 잘 아실 텐데요. 자, 장전 시황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있죠?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가 있고, 링크 클릭하시고, 2727 누르시면 또 입장이 가능하시니까는요, 또 오셔서, 좋은 내용 또 받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파악하고 나서 증시를 보는 거죠. 봤을 때, 자, 이제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2월 28일의 하락 음봉은 무엇입니까? 2월 28일 하락의 음봉은 무엇이죠? 매도 공포 심리였죠. 과매도 신호가 발생된 2월 28일 금요일 증시였습니다. 자, 이후 월요일 3월 첫 거래일 양봉 마감을 시켜놨고 다시 갭 상승했지만 음봉, 이 갭은 제가 의미 없는 갭 상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3월 4일 이 미국 연준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 예, 그 유동성 공급이죠. 제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예, 그로 인해서 상승했어요. 상승을 하면서 매도 공포 심리에 아주 우울했던 금요일의 시가를 어떻게 됐나요? 올려 세운 거잖아요. 그 오늘 미국 증시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뒤집으면서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저 금요일의 시가 자리를 이탈시키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한국 증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 오늘입니다. 오늘. 다음 주는 또 미국 증시 마감하고 어떤 요인 이런 부분들 또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좁은 구간에서의 횡보가 전망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어제 갭 상승한 거. 의미 없어요. 네. 그리고 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기준을 잡아가면서 차익 매물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홀딩할 수 있는 기준도 좀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죠. 오늘 제가 기준을 제시해 드린 거예요. 오늘 간밤에 미국 증시 하락 영향으로 하락 출발 예상되지만 자 지난 2월 28일에 시가 이 공포 심리를 나타내었었던 음봉의 시가 2020포인트를 밀어버리지만 않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갖고 대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150 지수는 자 3월 4일 장중에는 3월 4일에 이 종가를 훼손시키기도 했지만 오늘의 종가는 지키면서 마감을 시켜놓은 상태죠. 조금 틀렸다. 예. 코스피 시장과는 조금 틀린 흐름이었다. 상대적으로 좀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카데미 방이나 또 유료
회원님 방에서는 어제 그리고 오늘 코덱스 레버리지 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대한 의견을 드렸어요.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엔 13,000원 가격에서 비중이 많으시면 매도를 차익을 좀 챙기시면서 비중 조절을 말씀 제시를 해드린 상황이고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엔 저가 매수를 노려보면서 이 아랫꼬리 공략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해서 기준을 잡아서 대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밤 역시 어떤 소식으로 미국 증시가 영향을 받아서 상승, 반등을 할지 아니면 추가 하락을 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면 파악해서 다음 주 월요일 시장 대응 또 뇌동매매 하지 않고 잘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 아직 불확실성이 본질적으로 해소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민감하게 또 하락 쪽으로 보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